즉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화해를 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쌍방이 다 법원에 가서 그 간단한 그 소송의 판결을 받으면 이런 거예요. 동의,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걸 받아 놓으면 뭐가 생략되느냐? 명도 소송이 생략됩니다. 제가 또 그냥 이미 제가 교육해 드린 바처럼 실투자금을 계산해 봤는데요. 자, 여기서 재소전 화해조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시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타일대로 하는데 아무래도 저한테 쭉 배우셨으니까 이런 거 있죠. 거기가 돈 1,000,000원 월세를 받아야 되는데 받는 동네래. 근데 임차인이 인테리어도 새로 했고 시설도 새로 했고 다 새로 해갖고 했는데 보증금을 날렸어. 상가 임차인들은 대부분 보증금 잘 날리죠. 그래서 그 보증금이니 이거니 해갖고 보증금 또는 월세를 좀 깎아달래. 그런 제안을 제가 많이 받아요. 아무래도 경매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말이 타당성이 있다면 저는 좀 깎아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단순히 깎아주는 걸 가지고 인심 썼다 이렇게 끝날 게 아니고 지금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10년이에요. 그래서 뭐 증액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애초에 싼 금액을 받으면 이 시세를 받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특약을 하나씩 다 합니다. 바로 뭐냐면 당신이 즉 임차인이 궁핍해서 또는 어떠한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그러니까 원래 시세는 1,000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800만 원을 해주는 이유는 너를 봐주는 거다라는 특약을 달면 그 특약사항에 걸린 조건은 임대차 보호법 대상에서 빠집니다. 근데 이제 제 스타일을 여러분들한테 교육하려는 게 아니고 대신에 내가 너의 조건을 들어주는 대신에 나도 나의 조건을 하나 들어줘라. 저는 임대 관리하는 물건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임차인이 딱 들어와. 아니 계약을 할 사람이. 관상을 보니까 저 밀릴 것 같아. 그런 거 알 수 있어요? 몰라. 난 옛날에 그 신기한 분도 봤어요. 한 80 정도 되신 분인데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조그만 빌라 하나 갖고 계신 분이었어. 들어올 임차인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벌떡 일어나 나갔어. 임대인이. 그리고 왜 나갔어요? 그러니까 모자를 안 벗고 인사를 했대. 저런 애들이 꼭 밀린대. 월세를. 이제 오래 사시다 보니까 그런 기준이 또 생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차임을 연체했어요. 그러면 10년이 이런 거 다 끝나. 왜? 해지 해약 사유가 되니까. 거기까지 좋은데 너 나가라 그럼 내일 나가면 좋은데 나가요? 계속 월세 안 내고 버티면 우리는 명도 소송해야 되고 명도 소송이 수개월에서 수년씩도 걸려요. 그러면 이제 보증금 무조건 다 까먹고 얼마든 간에 아마 다 까먹을 거야. 까먹고 나만 이게 속 타들어가다가 끝내는 나가야겠지.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은근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경매가 아니더라도. 자, 제가 아까 어떤 조건을 그 임차인을 들어줬죠? 그럼 내가 물어봅니다. 너 월세 밀릴 거야? 그럼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사람 있어요? 안 밀린다 그러죠. 싸게 해줬으니까 밀리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밀리면 너 바로 나가야 돼. 아니에요. 나는 명도소송까지 질질 끌다가 최후에 나갈 거예요. 이런 사람도 없어요. 맞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너랑 나랑 계약서 외에 법원에서 판결 하나 받아놓자. 이겁니다. 제소, 즉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화해를 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쌍방이 다 법원에 가서 그 간단한 그 소송의 판결을 받으면 이런 거예요. 동의,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걸 받아 놓으면 뭐가 생략되느냐? 명도 소송이 생략됩니다. 연체했어요 임대료를. 그러면 명도 소송 없이 제소전 화해 조서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끌 거를 가지고 상대가 그 카드를 내밀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소전 화해 조서는 완전히 임대인에 맞춰진 겁니다. 임차인은 단 1도 좋을 게 없어요. 그걸 해놓으면.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경매에서는 왜 반드시 알아야 되냐면 이제 경매당한 물건들이 경매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할 것 같으면 무조건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이 되셔야 될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된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 스텔라 마리스 호텔 같은 경우는 저랑 오랫도록 그 호텔 쪽만 위탁 경영하는 회사예요. 보통 이 회사는 어떻게 되냐면 내 수익금의 몇 프로를 이제 우리한테 주는 이런 회사인데, 우리는 이제 공동 투자다 보니까 그냥 월세 형식 계약 방식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 맞추지 않고 우리한테 맞추는 거죠. 여기는 보증금 이런 개념이 없는데, 왜냐면 수익금이 얼마를 주는 방식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보증금이 5천이 들어왔어요. 월세에 비해 보증금이 좀 적죠. 그래서 제소전 화해조서 쓰라고 그랬어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나가는 제소전 화해조서로 이제 작성이 된 물건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실제 투자된 금액 말고 지금 추가적인 교육을 하나 더 시켜드린 거예요. 제소전 화해조서 기억하시고요. 숙제 하나 드리자면 그냥 집에 가셔가지고 핸드폰 같은 걸로 제소전 화해조서를 한번 쳐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건 굉장히 실무적인 이야기고 거긴 또 사전적인 얘기가 나올 거예요. 하나 숙지해 놓으시라고 숙제를 드린 겁니다.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